이 뭐 연합 제3세력끼리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유진영과 공사진영을 제외한 제3세력, 제3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한반도를 중립화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중립화 통일론을 논의하고 왔다라는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지금 중립화가 말이 되느냐, 뭐 더군다나 전쟁 끝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이제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그 당시 수행원들이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던 조소왕 선생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조소왕 저 사람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조소왕 선생을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도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 11월달에 표결로다가 중립화 반대 협상 배격 결의안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 중립화 논의를 못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보다 나온 헌법이 우리가 잘 아는 그 4.4.5 입개헌. 이른바 초대 대통령에 관한 하는 이 중임제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 뭐 이승만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서부터는 뭐 다 중임제야. 두 번뿐이 못하지만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중립화 반대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다 인해서 그 뭐 흔한 그 저기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죠. 4.4.5 입개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숫자를 갖고 조작한 그 4.4.5 입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은 자기가 원하는 초대 대통령에 관한 중임제 폐지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는 56년도 선거에도 나가고 또 60년 선거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생은 아무런 활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론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이어서 1955년 개천절에는 또 독립지사들이 그 이승만을 암살할 모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당시 특무대장인 이제 김창룡이가 조작을 해서 또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거 독립지사들이 그때 이제 체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배우도 또 조소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소왕이 북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다 하면서 조소왕 선생을 또다시 거론하는.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 틈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빨간칠을 하는 레드 컴플렉스를 잘 이렇게 발동시키는 그런 거로다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조소왕 선생을 뭐 본인 활동은 모사하고 납북된 이후에도 거의 그분에 대한 추모 사업이라든가 뭐 삼균주의 그분이 만들어낸 삼균주의 이론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이 완화된 것이 바로 이제 4.19 혁명 이후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혁신계 정당들도 등장하고 막 그럴 때 조상 선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집결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늘 오전에 그 감사패 공로패를 받으신 조만재 전 이사장님, 삼균학회 이사장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삼균학회를 지금까지 지탱시켜오는데 가장 오랜 기간 또 지대한 공을 세우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만재 이사장님이 오늘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아까 오전에 상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이때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분은 삼균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청년동맹의 학생동맹, 삼균주의 학생동맹 위원장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서울대 상대생이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이 그리고 그 남북협상 당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백범 김구를 비롯한 김규식 박사, 뭐 조소왕 선생 다 남북협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생 2명이 참석을 해요. 거기에 남북협상에. 근데 이제 그때 한 분이 바로 이제 조만재 그 이사장님이시고 또 이제 같이 가셨던 분이 여성분인데 허경일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기록에 우리가 또 남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조만재 이사장 그 당시 이제 위원장이었죠. 청년 학생동맹의 위원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백범 김구가 암살된 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부르셔서 피신하라, 부사를 도모해야 된다. 사실은 집안 조카뻘 되는 집안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소황 선생 입장에서는 후계자처럼 생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뭐 타이로다가 그 일본보다 밀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내내 계셨던 거예요. 유교도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겪으셨고 이러면서 여기서 생활을 못 하시다가 이제 4.19 이후에 비로소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귀국하셔서 이제 소황 선생의 뒤를 잇는 뭔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분위기를 형성시켰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바로 5.16 쿠데타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지하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황 선생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소황 선생님이 성북구에서 출마하셨을 때 그 운동으로 다 참여하셨던 분들, 또 이제 집안 분들, 이 저 문중에서도 소황 선생에 대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조소황 선생 집안은 뭐 그 소황 선생만 독립운동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뭐 그 8분인가 13분인가가 훈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3분? 14분. 14분이 훈장 받을 정도로다 집안 전체가 다 독립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렬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문중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황선생이 어떻게든 그 추모하는 기념사업회가 됐든 아니면 뭐 그분의 업적을 선양하는 그런 뭘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75년 그 개천절을 기해서 삼균학회라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삼균학회라는 이름을 쓸 수뿐이 없었던 것은 1975년이면 얼마나 분위기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엄혹했었습니까? 뭐 유신 정국이었고 뭐 다 뭐 민주화 내지는 무슨 뭐 사회주의 뭐 이런 비슷한 얘기만 해도 다 헛주검이 나는 이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균학회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러니까 기념사업회가 아닌 아마 고육직책으로다가 삼균학회라는 이름으로다가 출범할 수뿐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에도 기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대 회장을 삼균학회 초대 회장을 노산 이은상 선생을 세웠어요. 가고파의 작사자인 이은상 선생님은 뭐 한글 저기 뭡니까 그 조선어학회 작가인가 이걸 다 옥고도 치르고 그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친정권적인 특히 이제 친박정희 사람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본인 스스로 행보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세울 수뿐이 없었던 그런 고육지책이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75년 개천절 날을 기해서 이제 삼균학회가 50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립된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마 문집을 발간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65년도에 조소황 선생 그 문고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조소황 선생이 남긴 문집들, 그러니까 그 문헌들을 좀 모아서 이걸 좀 자료집으로다가도 내야 된다라고 6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위원장이 이제 이은상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용도 좀 포함돼가지고서 이제 삼균학회 창립 초대 회장을 이은상 선생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65년도에 이거는 그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패했어요. 이런 걸 이제 다시 다 찾아서 이제 올 10월달에 다시 이제 정리할 때는 이걸 다 포함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65년도엔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삼균학회를 만들어 놓고 가장 절박하게 그 했던 것은 이제 자료집 발간 같은 거, 문집 발간인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임시정부의 그 모든 활동에 뭐 특히 대외 문서 같은 거, 뭐 국문이 됐든 영문이 됐든 한문이 됐든 모든 문서를 작성하신 분이 소황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소황 선생이 그 문집들을 임시정부의 많은 자료들을 문헌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6.25 때 소실되고 또 그 납북되시면서 또 일부 북이 또 가져간 것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엄청난 양의 그 자료들을 소황 선생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 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집 발간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때 이 문집을 그 아드님하고 동생분이 이제 주로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아드님이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홍선희 박사라고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홍선희 박사가 조소황 선생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아드님과 그 삼촌께서 저 자료 제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글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황 선생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조소황의 삼균주의 연구 1975년에 발행이 됐어요. 이 책 얇은 책자로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문중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뻐하셨으면서 야 이거 문집을 어떻게든 발간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갖고 1979년에 드디어 소황 선생 문집이라는 것이 4학으로다가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진 글들도 엄청 많았지만 하여간 우선 급한 대로 주요한 문건들 위주로 다 이제 문집을 발간해냄으로 인해서 이제 삼균학회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삼균학회는 그 이후에 또 논문집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1983년도부터 논문집을 쭉 발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논하드린 이 책자가 49집이니까 해마다 한 부씩, 한 번 내지 두 부씩 지금 49집까지 나올 정도로다가 83년도부터 연구서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문집들을 발간을 해오는 것도 지금 삼균학회의 커다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문집에 들어있던 내용들은 여기 소황 선생 문집의 내용은 113쪽에 압축해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장 114쪽서부터는 그 논집이라고 해놓은 그 논집에 들어간 내용들 특히 연구서들 위주로다가 쭉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물론 그 삼균학회가 어디서부터 창립됐느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이제 여기 들어보고 또 특히 우리 조인래 이사장님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만 삼각지 아주 허름한 뒷골목 방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삼균학회가 75년도에.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을지로 인쇄소 골목이에요. 을지로 인쇄소 골목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삼균학회를 갔을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찾아갔을 때가 이제 물어서 이제 간신히 찾아갔는데 인쇄 골목의 건물 5층 꼭대기에 아주 허스름한 아주 컴컴했고 지금도 하여간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인쇄기가 돌아가고 또 한쪽에서 이제 테이블, 소파 몇 개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제 거기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 얘기 들었는데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 50년 선거 때 어떻게 활동하셨다라는 무용담들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균학회 유지하면서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윤문 선생도 그렇고 조만재 선생 이사장도 그 당시 이제 그때 거기서 심부름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하상영 선생님이 또 그때 또 기획부자니까 또 이걸 하시면서 또 역할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 오심으로 인해서 삼균학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조인래 이사장이 그 인수를 다 하셔갖고 지금 고양시에 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리고 이제 이 삼균학회가 또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학술대회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논문집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학술대회도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어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대한독립선언 선포 기념식 이거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이것도 했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동단결 선언 100주년 기념식도 했고 또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도 했고 조소황 선생 서거 60주년 추모식도 했고 또 건국강령 반포 80주년도 했고 대일 선전포고 기념 80주년 기념일도 또 했고 하여간 이처럼 많은 일들을 국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안 하는 일들을 삼균학회가 그동안 쭉 해왔다라는 건 또 삼균학회로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삼균학회 의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학회는 그 123쪽에 있습니다. 삼균학회는 잊혀져가던 독립지사이자 우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조소황 선생이 선양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셨다. 글로서 또는 활동으로서 사업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이건 꼭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균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독창적 이데올로기 이른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우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한국 그 정치 사상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치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삼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삼균학회가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중도를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삼균주의보다 더 중도를 지향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을까?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거기에 또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빈둥, 우리 뭐 흔히 교육에 뭐 미친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 바로 또 삼균주의가 거기에 착안해서 교육의 빈둥을 얘기했다는 거, 또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 삼균학회는 사업 목적에서 얘기했듯이 부대 사업을 같이 해요. 학술연구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뭐 계속 드리는 얘기인가면 그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게 걸려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역할이자 위험한 활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균학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어 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삼균학회가 또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많은 그 기록들, 뭐 이를테면은 그 유럽 활동에서의 그런 기록물들을 공개한다든가, 또는 건국강령 원본, 대일선전 포고문 공개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또 우리 사회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삼균학회의 197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활동상을 위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삼균학회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 논문을 쓸 때 한국 독립당 해방당의 당원 명부를 저희 내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민화협 그리고 아무튼 다녀오시고 나서 토미독이 촉진회라고 이시종이라고 민화협 거기 명단이 하게 됐던 분들 제가 드리고 수 있었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